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입니다. 첫 영상은 모든 선생님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매번 마주하는 공문서 작성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규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영상이 공문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문서 구성을 살펴보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문을 먼저 살펴보면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행정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고 수신자가 한 곳인 경우에는 수신 부분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수신자 표시가 되고 보기와 같이 수신자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결문 부분에 수신자가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공문서의 내용이 담기는 부분으로 제목, 내용, 붙임으로 구성됩니다. 제목은 결제정보 제목 부분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본문 제목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공문서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고 붙임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 붙임을 작성하고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문에는 발신명의, 결제라인, 생산 등록번호와 시행일,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 행정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공개 부분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 표기입니다.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 월, 일, 영 글자는 생략하고 그리고 연, 월, 일 다음에는 마침표를 사용한 후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면 2023년 03월 15일 그리고 목요일인데 이 예제를 좀 바르게 작성했을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2023년을 표기한 후에 마침표를 찍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0은 생략하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 월을 표시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표시한 후 마찬가지로 마침표 그리고 한 칸 띄어쓰고 15일도 1을 제외한 후 숫자로만 15를 작성하고 마침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일의 경우에는 양갈로를 한 후에 요일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연, 월, 일 다음에 마침표 후에 띄어쓰기를 안 한 형태입니다. 위에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연, 월, 일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은 후에 한 칸을 띄어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24시각제를 사용하고 시분 글자는 생략하고 쌍점을 찍어서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7분이라는 이런 내용을 실제로 올바르게 작성을 하게 되면 24시각제를 사용해서 14시 그리고 쌍점을 찍은 후에 7분의 경우에는 07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8시 30분인 경우에도 24시각제로 사용을 한다면 08 그리고 쌍점 후에 30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쌍점 표시입니다.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에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체험학습의 계획의 경우에는 장소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장소를 적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쌍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코엑스가 아니고 장소 다음에 바로 쌍점을 찍고 한 칸 띄우고 보기와 같이 이제 코엑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액입니다. 금액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 작성 후에 갈로 안에 한글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 153,780원을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 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목입니다. 항목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 기호는 왼쪽의 가장 기본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항목부터는 이전 항목의 기준에서 두 타씩 옮겨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두 줄 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춰서 정렬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렬을 할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이전 항목에서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전 항목에 맞춰서 정렬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총 8개 항목이 이제 기호가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1점 그리고 2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둘째 항목부터는 가점, 나점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에서 오른쪽으로 괄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1 괄호, 2 괄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넷째는 마찬가지로 둘째 항목 기호에서 오른쪽으로 괄호가 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 괄호, 나 괄호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형태는 마찬가지로 셋째 항목에서 왼쪽에 있는 괄호에 괄호를 하나 치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작성을 하고 양쪽 괄호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2도 양쪽 괄호가 이루어집니다. 여섯째도 마찬가지로 넷째 항목 기호에서 양괄호를 형식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일곱째부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덟째는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나 형태로 작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문상의 예시입니다. 공문 내용의 이제 예시인데 먼저 이제 첫째 항목 기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목 기호에서는 왼쪽 기본선부터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점으로 시작하고 한 칸 띄운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본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아래에 둘째 항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첫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두 칸을 띄우게 됩니다. 두 칸을 띄우고 둘째 항목인 가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적은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본문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이전의 예시 중에서 본문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본문의 첫 번째 이 라인에 줄을 맞추기 정렬하는 원칙이 Shift 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한 후 자동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작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 V가 있는 쪽, 띄어쓰기 있는 쪽에서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이 라인을 기초로 해서 라인이 정렬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셋째 항목이 사용될 경우에는 둘째 항목 기호의 기준에서 두 칸을 띄워서 셋째 항목 기호인 1 괄호를 쳐준 후에 작성 후에 한 칸을 띄워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 첫째 항목에 이와 첫째 항목과 비슷하게 두 번째 항목이 이어질 때에는 첫 번째 항목과 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임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붙임이라는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두 칸을 띄워준 후에 붙임 내용의 작성된 파일의 내용을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부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적고 그 다음에 점 후에 두 칸을 띄우고 끝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첨부물의 표시입니다. 문서의 서식, 참고 서류, 그 밖에 문서가 첨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이라는 표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제에 보듯이 붙임이라는 말을 줬고 두 칸을 띄운 후에 명칭, 첨부물의 명칭 그리고 수량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붙임 1,
붙임 이 형태로 항목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 줄 띄어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제 1번과 같이 본문이 끝난 후에 바로 붙여서 붙임을 처리하셔도 되고, 한 칸을 띄워서 붙임 처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표시입니다.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작성한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로 끝나게 되면 두 탈을 띄우고 끝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앞서 예제와 같이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두 탈을 띄우고 표시를 하게 되고,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때 왼쪽 줄 기본선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한계선에서 본문 내용이 끝났을 때는 가장 왼쪽의 기본선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표의 아래 칸에서 두 탈을 띄우고 끝표시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그 아래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문서 작성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교사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